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성공을 높이는 5가지 도구들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부입니다. 일부 영상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은요, 아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이 책에 보면 승률을 높이는 15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개인한테 필요한 5가지 도구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는요, 주로 이제 개인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이 개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리더, 또 조직에 필요한 성공의 원칙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떤 조직에 소속돼 있거나 회사의 리더, 대표라고 하시면 이 책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이 못하는 일을 개선하고 싶은가? 아니, 일단 못하는 일은 넣어두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기 인식을 통해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하라. 다른 그 누구보다 잘하는 것 한 가지를 찾아내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어찌 보면 뭐 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진부하고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성공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제가 40살이 넘어서 부동산을 이제 처음 공부했거든요. 부동산이 되게 관심 있고 좋았습니다. 또 부동산을 공부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제가 40살이 넘어서 시작할 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부동산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책도 당시에 나왔던 것들은 그냥 다 읽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책도 읽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거의 한 5일 정도는 부동산 관련 강의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그 부동산 관련 모임들 있잖아요. 모임들에 나가서 대가들을 만나서 배우고요. 이렇게 한 1년 정도 꾸준히 하니까 어느 정도 저도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년째 됐을 때 부동산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시작해서 불과 이제 2년 만에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 하나를 골랐고 거기에 이제 모든 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거죠. 여기 나온 대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나 있으시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이분 누구냐 하면 기업가이자 자기 개발 분야의 대가인 이제 짐 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래의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보낸 5사람의 평균값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 형제, 직장 동료, 친구. 그 사람들의 평균값이 나의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기업가이자 이제 경제학자이신 오마에 게니치라는 분인데, 이 책을 국내에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간을 바꾸는 이제 3가지 방법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짐 론도 그렇고, 요 오마에 게니치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를 바꿔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바쁘시니까. 이럴 때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네, 그분이 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만들 수가 있죠. 두 번째, 세미나나 강연을 통해서 또 만날 수도 있죠.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책도 참 많이 읽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강의를 참 많이 들으러 다녔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죠? 부동산 관련 모임, 동아리에 나가서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2번째 문장입니다. 안락지대는 새장과 같다. 인간의 DNA는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갈망하게끔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잠재의식적으로 모든 일을 최대한 쉽고 편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쉬운 길은 성장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불편을 거치면서 성장한다. 확장을 통해, 도전을 통해, 또 역경을 통해 성장한다.
성취도가 낮은 사람들은 편안함을 갈망하고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불편을 참거나 불편 속에서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편을 추구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의 정도를 높여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분투하고 확장하고 개선하게 만든다. 불편함은 장애물이 아니라 출발선인 셈이다. 네, 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고 또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스 고딘 아시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책인 이카루스 이야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컴포트 존, 그러니까 편안한 공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있을 때 실패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곳에 오래 있게 되면 습관으로 이제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환경, 그 습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컴포트 존이에요. 편안한 공간. 평생을 이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이게 내 능력이기도 해요. 이 공간에 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편안한 공간을 벗어나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만한 능력 안에 살아가고 어떤 분은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키운 이 능력만큼 더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도전해서 나의 컴포트 존을 또 벗어나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평범한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편안한 이 공간을 계속해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 도전을 해내느냐, 안 하느냐.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린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성장, 성공이고, 오른쪽은 시간과 노력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컴포트 존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더 발전한 게 별로 없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일치월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괜히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같이 편안한 존,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그런 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이거를 여러 번은 못해도 한두 번만 해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 매일 선택을 한다. 열심히 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열심히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다. 그렇죠? 난 열심히 하지 않을래. 이것도 이제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처럼 느껴지지 않겠지만 분명히 선택이다. 실제로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일 수도 있다. 무엇이요? 열심히 하지 않기로 하는 선택. 이게 가장 쉽잖아요. 그렇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꾸준히 열심히 하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매일 독서를 1시간 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독서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이게 어찌 보면 더 쉽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매일 운동 1시간씩 하면 우리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 선택보다는 운동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쪽을 이제 선택을 하죠. 또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기. 그렇지만 늦잠 자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또 저처럼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도전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시청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또 매일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도 있고 그냥 써버릴 수도 있죠. 또 매일 밤 야식을 이제 참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하려면. 그런데 그냥 먹기. 저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좀 많습니다. 재테크 강연 세미나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냥 쉬거나 놀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또 주말에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계속 나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소파에서 TV 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투자 위험을 감수하면서 뭔가 도전할 수도 있지만 투자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책 한 권 쓰기를 도전할 수도 있죠. 이런 분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쓰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왼쪽은 하기만 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난 뒤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한 선택을 하기로 하는 것도 선택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쪽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의식적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좀 더 좋은 선택, 의미 있는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피드백이란 세상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소리다. 피드백은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를 무시하려면 그만한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현재 상태에 머물러야만 한다. 자기인식은 반드시 필요한 토대지만 진정한 피드백은 외부 자원으로부터 와야 한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에 기꺼이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제 피드백이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 행, 용, 훈평. 삼성의 전 이건희 회장님이 CEO의 덕목으로 뽑은 이제 5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 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고, 행,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천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느냐. 용, 내가 아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느냐. 훈, 그것을 가리킬 수 있느냐. 또 지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평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피드백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을 타인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나의 잘못된 부분, 또 수정할 부분,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또 수정할 부분, 개선할 부분이 생기면 다시 그 부분을 더 공부하고 알아가고 아는 대로 행하고 자유자재로 써먹고 가르칠 수 있고 다시 평가, 피드백 받아서 다시 또 개선하고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일치월장을 하는 거죠. 네, 이 책에 방금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진정한 피드백은 외부 자원으로부터 와야 한다. 물론 이제 저도 그렇지만 외부의 다른 타인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두렵죠. 싫고. 그래서 그냥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 일치월장하는 분들은요. 이 피드백, 이 평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외부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를 계속 개선시켜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정말 그분들이 일치월장을 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피드백 받아서 다시 나를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가신다고 하면요. 원하는 결과 더 빨리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마지막 5번째 문장입니다.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한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기도 그게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려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사실 성장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 그저 무언가를 배울 기회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과 일반인들의 차이점이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무언가를 배울 기회로 삼는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디벨로퍼를 하신 분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을. 안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분이 7년 전에 마포구에서 시행을 하시다가 큰 손해를 봤어요. 인허가 단계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손해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요번에 큰 손해를 봤지만 인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저의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요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 뒤로도 이제 크고 작은 실패를 하셨지만 이걸 통해서 더 개선하고 그래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고 일을 더 잘해내는 거.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저도 이분처럼 실패를 대하는 태도, 자세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패를 했을 때 이분처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책에서 승리하는 또 성공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15가지 도구 중에 이제 5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 두 번째, 컴포트 존, 편안한 공간, 안락한 곳에서 벗어나기. 세 번째, 더 좋은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 네 번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기. 마지막 5번째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네, 오늘 이 책의 저자가 알려준 그 5가지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꼭 하나만이라도 선택하세요. 저는요, 2번을 선택했습니다.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기. 저도 이제 언제부터인가 더 도전을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안락한 공간에 좀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했고 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거 중에 하나만이라도 골라서 여러분들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참 쉽지 않지만 꼭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다고 하면 힘든 시기 이겨내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들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꼭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